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전부터 들어와서 사실 저희들 손발이 다 끊겼지 않습니까?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포함한 많은 우파 시민단체들이 생존의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들 행사 때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그나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행사하실 때 바쁘시더라도 좀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도 좀, 저희 유튜브 지금 얼마 안 됩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에서 그래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급히 마련한 이 토론회는요, 물론 타로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동안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행사이지만 한미 동맹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정말 미국 안에서 미국 국민이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국 전문가들,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타로 박사님을 모셨고요. 타로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시절 때 아마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미국에서 공군 중령으로 예편을 하셨습니다. 공군 장교 생활을 하셨고요.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지금 워싱턴 DC에서 아시아 문제, 특히 고국인 한국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관련한 저서도 있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우파 외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워싱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보배 같은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타로 박사님께서 미국인이 보는 한미 동맹이라는 제하로 한 20-30분 말씀을 하실 것이고요. 이후에는 자유롭게 오늘은 그 질문 답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분이나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을 허락하는 대로 30분이 돼도 좋고 50분이 돼도 좋습니다. 허락하는 대로 갖는 걸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고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들었는데,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지금 한국 문정부에서 동맹답지 않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영어는 보통 딴 나라를 어떻게 말할 적에 friends and allies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friends보다 ally가 더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동맹 아니에요, ally. 그러니까 동맹이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더 가깝냐면, 그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 treaty,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것은 약속보다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 시작할게요. 한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사드 있죠? 사드를 배치한다 갑자기 아주 사드를 반대하는 그런 행동이, 그러니까 뭐 데모나 그런 게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사일들이 이제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가까우니까 그 단거리 미사일도 많고, 그래서 한국을 북한에서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거를 방어를 하기 때문에 사드를 여기다 배치했는데, 이제 배치할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그 안보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슈가 되지 않고, 이슈가 대신된 것은 뭐 건강이나 뭐
그렇죠? health reason 뭐 그런 거 뭐 레이더 전파가 나왔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이후로 막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동맹이라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일본에도 그러니까 사드가 이게 컴포넌트가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레이더, 그 레이더 똑같은 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만 이제 유일하게. 근데 그러니까 2017년 이제 그게 이제 배치를 하다가 중단됐죠.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가 이제 2017년 중반인가 그때 이제 배치가 이제 끝났는데 그 후에는 이제 언론에 잠잠했어요, 이 소리가. 그래서 나는 이제 다 괜찮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드가 있는 그 기지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매일매일 이 사드 반대하는 바가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 뭐 한국군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군들이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차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경찰들도 뭐 해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헬리콥터로 들어가고 또 무슨 자료, 뭐 음식 이제 군인들 거기 오면 숙소에서 이제 뭐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다 헬리콥터로 날아야 되고 또 그 숙소가 이제 원래 거기 부대가 아니니까 숙소가 이제 뭐 물이 새거나 뭐 그러는 걸 고치려고 하면은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적어도 1년 동안 그랬어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거기서 매일 그거를 디어를 해야 되는 군인들의 입장은 좀 안 좋죠. 안 좋은 인식이 들어가고 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사령관 뭐 이제 높은 사람들 여기에 이제 미군 높은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기분도 안 좋지만 그 trust 그 relationship을 만들 적에 그 trust가 필요한데 그게 trust building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 뭐 정부가 좀 나서서 또 경찰이 좀 역할을 더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국민이 나서야죠. 국민이 사드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 아니면 글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알려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국회에서도 무슨 뭐 더욱 언급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그런 일도 더 언급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드 반대파가 너무너무 뭐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는 그 반대를 반대하는 거. 그렇지만은 이제 하여튼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드가 사실 미국의 미국이 아니 미국의 미sil 디펜스 미sil 방어 체제 그게 이제 연결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연결을 될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반대를 하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한국에도 물론 도움이 되죠. 미국도 도움되고. 그러니까 동맹은 서로 도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태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뭐 미술이 뭐 미국은 가고 한국은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 디펜스 이런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 지지를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동맹에 도움이 돼요. 일본에 대해서도 좀 말하고 싶어요. 특히 요즘은 뭐 친일 하면서 일본의 인식을 아주 나쁘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본이 사실 한국하고 비슷한 경제 체제, 정치 체제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사회들은 서로 이익적인 게 많아요. 사이가 좋으면은. 그래서 일본하고 사실 사이가 좋아야 돼요. 뒤에 역사만 보지 말고 앞을 봐야죠. 역사는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역사에서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지만 앞도 퓨처도 미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그러니까 중국은 체제가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 사드도 반대하는 것도 뭐 북한도 반대했지만 중국이 이게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이게 좀 약간 굴복하는 식으로 가고 일본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막 반대로 나가고 그게 미국하고도 이 동맹하고 도움이 안 되죠. 일본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죠. 근데 그것을 미국하고 공유를 하죠. 근데 한국하고는 안 했죠, 공유를. 왜냐면 일본 거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서로 세 나라가 공유하는 비밀 정보를 특히 고위 정보를 공유하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모르지만 지소미아. 한일 정보협정. 네. 예. 그것도 그때 됐을 적에 아주 뭐 반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잠잠하다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지금은 운영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국에도 그러니까 국익으로 참 좋은 것이죠. 항상 왜 일본하고 미국만 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국도 이렇게 같이 속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 이런 이슈가 또 나오면은 이런 것을 좀 더 이건 국익에 좋다 이렇게 설명을 다들 해주시고 또 계속 그런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을 하자면 이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한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뭐 물론 중국하고도 무역을 많이 해요. 근데 언론에 보통 나오는 것을 보면은 중국하고 언어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뭐 중국 딴 나라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중국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들이 들어와요. 첨단 기술들이 부품 같은 것이 특히 일본에서 첨단 기술 부품들이 와서 한국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걸 또 나중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 기업들한테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또 국익적으로 좋은 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앞칸. 앞칸이 Operation Control, 그러니까 뭐 작전권인데 이제 wartime니까 전시 때니까 전작권. 그리고 전작권 후에 뭐 전환 소리가 들리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한미연합사에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한국연합사가 아니고 미국연합사가 아니고 한미 이름이 벌써 한미라고 됐으니까 이건 절대 미국연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군인들이 50% 미국 군인들이 50%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에 제일 높은 사람이 사령관이 그러니까 미국 사성 장군이죠. 그리고 그 대필이 그 두 번 대필이가 뭐죠? 부사령관이 사성 장관.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한국에서 부사령관을 사성 장군을 보내기 때문에 미국 사령관이 사성 장군 밑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꼭 사성 장군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사령관이 부사령관보다 계급이 낮을 수가 없으니까. 부사령관은 사령관하고 계급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것을 사령관을 바꾸자. 부사령관, 한국 부사령관을 사령관을 만들고 미국 사령관을 부사령관으로 이렇게 바꾸자.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저는 왜 이 작전권 레벨에 중요한 이슈를 왜 이 나라의 자주권 이슈로 바꿨는지 저는 이해를 우선 못하고요. 왜냐면 그 위에 대통령하고 그 국방부 장관 양쪽에서 미국, 한국 그래서 결정을 거기서 다 합의해서 결정을 한 것을 이
이 작전 그러니까 사령부에서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sovereignty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권 이슈가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국 사성 장군이 이 사령관이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부사령관을 보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부사령관이 4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3성일 수도 있어요. 뭐 2성일 수도 있고 이제 낮으니까 4성보다 낮은 사람 아무나 예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미국의 자원들이 군사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 일본, 뭐 나토, 그 영국, 뭐 독일 다 합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command and control, 지휘 뭐 그런 쪽이죠. 그리고 지휘보다 이렇게 이제 지휘할 때 필요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ISR라고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그게 이제 정보 뭐 감시 정찰, 감시 정찰 예, 뭐 이런 지휘 거고요. 통제 감시 정찰. 예. 이제 전문가가 있어서 다행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logistics. 군수. 예. 군수. 예, 군수 말하면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세 군데가 미국에서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 때 그 기능들을 한국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제 주면은 그걸 쓰면 이제 참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사성 장군들이 참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마다 있거든요. 뭐 유러피안 커맨드, 유럽에도 있고 뭐 사우스 커맨드하고 이쪽에 있고 센트럴 커맨드 뭐 여기저기 있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펑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들 사성 장관들이 사령관들이에요. 그래서 암만 미국의 이 기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것도 limited, 제한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 장군들이 그거를 컴피티션해요. 이거 저한테 주세요. 이거 저한테 주세요. 특히 그 중에서도 좀 모자른 자원들, 얼마 없는 자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항상 너도 나도 원해요. 그래서 사성 장군이 싸우다기보다 이렇게 딴 적이랑 이렇게 붙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삼성 장군은 사성 장군하고 컴페니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아주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뭐 사령관 부사관 바꿔보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ramification이 있어요. 예, 문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프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화웨이 장비 있죠. 화웨이 장비를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장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한국에 5G 있죠. 5G 다들 아시죠? 그거 사용하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회사는 LG 플러스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네트워크들이 망 같은 건데 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다 그 화웨이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화웨이 장비들의 이제 문제가 하나는 백도어라는 것이고요. 백도어이 뭐냐면은 이제 슬쩍 이제 뒷문이죠. 뒷문으로 슬쩍 들어가서 정보를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들, 여기 휴대폰 거기 있는 정보들, 이 랩탑에 있는 정보들. 왜냐 그게 다 연결되니까 이 와이파이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보는 거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제가 그 단어를 잠깐 치세요.
예, 제가 하나는 다른 이제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데 스파이 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칩이 아니라 밤중에 한밤중에 이게 뭐 밤중에 낮에도 대낮에 그렇지만 갑자기 이게 탁 틀어져요. 불빛이 탁 틀어지면은 거기서 깜빡깜빡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이거를 다 갖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고비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중국으로 가는 뻔히 한데 중국으로 주고 싶겠어요? 한국으로 좋은 건데 그게 중국으로 빠지니까 그러니까 화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건 그렇지만 미국 문제만 아니죠. 한국에서도 왜 저기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가는 걸 원하겠어요? 여기 개인정보 다 중국으로 가는 거 원하세요? 은행 인포메이션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도 좀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슈예요. 이것도. 근데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한 말은 한국에서 이 화해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제한이 될 것이다. 안 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으로 가니까. 근데 이 동맹의 중요한 것은 전시 때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싸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시 때가 아니고 지금 평상시 때였잖아요. 평상시 때도 동맹국이 하는 것은 이게 정보를 쉐어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근데 그거 화해 이게 정보를 공유 못하게 되면은 이게 동맹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큰 이슈예요. 이게 벌써 미국에서 2011년부터 이게 문제가 됐고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거 뭐 국방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구글하면 다 나와요. 이게 다 여기저기 써 있고 또 이 사이버 어택 이런 거 하는 그것만 분석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다 해서 분석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이거 여러 가지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ZTE 뭐 이런 중국 회사들 딴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화웨이 또 무슨 문제냐면 이란 있죠? 이란에서 제재가 있거든요. 북한에 제재했듯이. 근데 이 장비들이 화웨이 장비들이 이란 이제 제재를 위반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많아요. 예. 아까 제가 그 단어가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틀어져갖고 그게 다 중국어로 그게 비커닝이라고 해요. B-E-A-C-O-N-I-N-G. 비커닝. 깜빡깜빡하면서 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 우선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드렸고, 또 이것은 이제 군사 쪽은 아니지만 이 북한의 제재가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이 제재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좀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반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에 뭐 석탄이 몇 차례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 릴레이션십을 좀 안 좋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도 뭐 무슨 이 정부 뭐 잘해야 되겠지만 안 하니까 되게 국민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거 말한 것이 국민들이 이제 계속 소리를 내야 돼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정책은 아는데 한국이 한국 정부가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있을지 모르니까 국민들 인식은 다르다 그거를 보여주려면 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더 speak up. 작년인가 이번인가 그 defense cost sharing 그거 이렇게 누가 얼마 낼 건가 방위비 분담. 예, 방위비 분담. 예. 그게 뭐 한국에 뭐 1조 넘으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나갔는데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 뭐 북한에는 뭐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만큼 주고 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이걸 못 줘서 왜냐면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뭐 쌀을 줘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800만 불, 그렇지. 800만 불은 이제 뭐 세계 뭐 음식기구인가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 식량기구. 예. 거기다가 이제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북한으로 줘라, 쌀로 줘라. 근데 몇 주 후에 100만 불어치 쌀을 한국 쌀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8만 불하고 지금 100만 불을 그냥 슬쩍 또 추가로.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그게 우선 굶주린 사람한테 가면은 그거는 휴머니테리언이지만 그게 굶주린 사람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태 그런 보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또 탈북자 증언도 들어보면은 그 쌀들이 그 군사 거기 싸는 데 있죠. 군인들한테 가는 거. 그런 데 가든지 아니면 뭐 이거 갖다가 팔아서 그거 어떤 뭐 미사일 프로그램에 쓰든지 뭐 저기 롤렉스 와치에 갖다 쓰든지 가서 높은 사람 주는 거 뭐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북한에 시장이 생겼잖아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생겼는데 쌀을 이제 내가 이제 쌀 장사예요. 쌀을 파는데 갑자기 쌀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서운하니까 이제 나는 쌀을 안 사오고 그래갖고 그 지원된 쌀이 다 떨어지면은 나는 이제 쌀청도 안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시장 마케트에 그 나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리고 어떤 것은요 또 사실 문제가 없다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제재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뭐 말씀해 주신 거 알죠. 근데 뭐 계속 그러니까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태 해주신 것은 진짜 참 잘하신 거죠. 그리고 또 끝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은 지금 한국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그때 인천 랜딩 있죠. 인천 상륙 작전.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 상륙 작전.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무슨 법을 아시죠? 예, 말씀해주세요. 예, 인천 상륙 작전에서 피해자 보상. 맞아, 피해자 보상하는 거.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있고 또 어디지? 하여튼 그 DMZ 쪽에 어느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 옛날 김일성 뭐 별장을 뭐 다시 철원 시장이 예. 시장이 54억 들여서 맞아요. 뭐 김일성 별장 맞아요. 수리한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쫓아가서 항의를 했었어. 한정원수.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우선 미국에서 보기에는 아니 이건 너무 이상하다. 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떠나서 여기 뭐 한국에서도 참전 용사들 계시고 미국에서도 참전 용사들이 계시는데 특히 미국 참전 용사들은 뭘 아무것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리고 자기 친구들이 전투할 때 이게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우선은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여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뭐 유튜브를 공개하시고 하는데 그건 참 잘한 일이고요. 하여튼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속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특히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으로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제가 이것으로 끝내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미 동맹을 해치고 있는 요인들을 차례대로 쭉 이렇게 많이 열거하셨어요. 그 성주 사드 기지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이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작권 연합사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화웨이 문제, 중국의 화웨이 문제. 이거 우리 국민들이 무시하기 쉽지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가 들어있는 기기들은요, 최악의 경우에는 전부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화웨이 장비를 한국이 계속 사용하고 고집하면 동맹 정보 공유 자체를 미국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도 언급을 하셨고, 대북 제재에서 오히려 한국이 협력도 안 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위배하는 이런 문제, 방위비 분담금은 인색하면서 대북 지원은 못 해줘서 난리다,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었지만 미국 국민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사례를 몇 개 든 겁니다. 뭐 김일성 일장을 다시 짓겠다는 둥, 인천 상륙작전의 피해자 보상을 해야 된다는 둥, 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둥,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한테 널리 알려지면 이게 제가 보기엔 직격탄입니다. 어떤 미국 국민이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얘기들 쭉 하신 겁니다. 저희 그 심각성이 네. 사실 미국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네. 왜 화웨이 갖다가 이제 그 중국이 성장을 해서 미국에서 그 견제를 하지 않나 이런 것만 알았는데 저희 사회가 이제 컴퓨터 계통에 종사하는데요. 네. 이 화웨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보를 다 떼갈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LG에서 우리가 화웨이 그 물건을 쓴다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혹시 썼을 때는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만 국민들이 인식하면은 많이 반대할 텐데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사회한테 얘기 들어서 알았지만 네.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 문제가 있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정보가 새 나가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볼 것 같으면은 그 LG 같은 데서는 없다. 저기 뭐 들여와서 그걸 쓰고 뭐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없는데 그랬을 때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 하는지 생각을. 제가 알기로는 LG 파이치는 벌써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잘못된 걸 알면은 네.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예, 왜냐면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만드니까. 예. 그리고 제가 왜 삼성 이런 회사들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는데. 예, 그래서 예. 그 심각성을 제 사회에 통해서 알았는데 우리 타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네.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듣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예, 그것은 누가 나를 와서 뭐 이렇게 탁 치든지 그러면 아는데 그게 아니니까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제재라는 게 아니라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더라고 이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주위에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사회 때 한 달 전에 들어서 나가 그러다가 아버님 그거 굉장히 예. 중국 놈들이 네. 정보가 나쁜 겁니다라고 해서 저도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들었으니까는 좀 더 알려주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특히 몰라요. 한국에서 뭐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는데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뭐 내 은행 이름이나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의 그 폰 넘버들 다 그리고 내 주소 뭐 생일 뭐 이런 거 다 새가는 거 아니야 저쪽으로. 근데 그런 거 그게 그렇게 간다는 게 마음이 놓여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서 어떤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정확히 그거는 모르고요. 그렇지만 저기 뭐 정보는 공유 안 한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 말을 했는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만큼 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것을 아주 크게 아주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 요점은 간단합니다. 네. 박사님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개인적인 질문은 죄송하지만 꼭 해줘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화당 정부에서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1906년대 테오도르 루즈벨트 때 한국 조선왕조를 일본에 남기고 필리핀을 미국에서 가져갔어요. 1950년대 아이젠하워 공화당 후보가 한국 휴전 그리고 미군 철수를 내걸고 대통령이 됐어요.
또 74년도, 72년도에 닉슨 공화당 정부가 중공과 협상을 해가지고 7개 항을 만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엔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공을 들어온다. 언젠가는 미군을 철수한다. 그 다음에 대만 문제는 중국 국내 문제다 하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오택동과 키신저 이 세 사람이 협상을 해서 공화당 정부가 현재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속았는가 속은 척 하느냐 했느냐가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의 앞으로 정책이 한국을 자기가 재선에 유리하다면 내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이 우리 자유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게 정치학자 입장에서 그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우선 그거는 뭐지? future 이게 미래를 뭐지? prediction 하는 거 저는 그거는 못 하고요. 점쟁이가 아니라서.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말하셨어요. 특히 한국이 이제 불안했던 점들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뭐냐면 한국이 지금 동맹이 있잖아요. 동맹이 있고 몇십 년간 사실 굉장히 strong했었고 제가 여기서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을 때도 뭐 서로 더 한미연합 뭐 같이 갑시다 하면서 뭐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뭐 나쁜 인식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떠난다 이런 인식은 없었는데 내 생각에는 한국 동맹 이슈가 일렉션 이슈까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미국에서 이제 큰 내셔널 시큐리티 이슈는 뭐 북한, 그리고 이란, 그리고 중국 뭐 이런 이슈가 좀 큰 이슈거든요. 이제 foreign policy 외교 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특히 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뭐라나 unfriendly country고 한국은 그래도 아직도 friendly country, friendly가 아니라 그냥 동맹 아니야 동맹. 거리느냐 붙잡고 있느냐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네. 공화당 정부가 대한민국을 버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거기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몰라서. 예. 아직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뭐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예.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화당이신지 민주당이신지 물었는데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군인에 있을 적에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내 뒤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그게 몸에 배겨갖고 아직도 말을 안 해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질문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좌파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전부 다 언론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하와이 문제라든가 뭐 한 번만 들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언론이 말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하와이 장비에 그 접살만한 뭔가 있어서 정보가 나간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문제는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원래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일본하고의 문제도 보면은 거의 좌파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지도 못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거는 부모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좌파들이 좌파 사상에 의해서 한 거고 한국 사람들 쓸데없는 그런 열등의식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한국에 미국 대사가 왔을 때 좀 색다른 경력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대사님이 하는 일은 그 전에 다른 일반 대사들하고 굉장히 행동이 다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현재 저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국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던가 강력한 행동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대사나 또 미국에서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극기 세력, 태극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지만 한미 동맹을 지키기를 원하고 좌파 척결을 하기를 원하는데 미국 정부가 사실 너무 무덤덤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번영과 생존을 원하는 국민들, 그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존속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왜 여기에는 안 언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래요. 언론이 전부 다 막혔으니까. 예, 언론이 막혔고 여기 외신 기자들도 잘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쓰는 거 보면은 한국 그 메인 미디어 거기 쓰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알리는 게 참 중요해요. 영어로.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에서 작년에 우파 성향의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타라오 박사님을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강연회에 제가 참석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언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는 MBC와 KBS 지금 한국 언론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 사례를 간략하게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MBC나 KBS는 많은 그 종북 좌파 이런 사람들을 진행자로 쓰면서 굉장히 그 국민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을 또 MBC와 KBS 각 방송사들은 진행자 굉장히 그 훈련받은 진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PD나 기자나 아나운서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파 성향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한쪽으로 다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또 뭐 좌파 성향의 이런 사람들을 뭐 그냥 뭐 많은 그쪽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엄청나게 많은 또 그 진행비를 주면서 굉장히 크게 그 경영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예를 간단히 한다면 제가 작년 3월 18일에 MBC에서 그 신입사원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감독으로 가보니까 북한 성군 정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MBC 공채 시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그 평창 올림픽이 막 끝났는데 3월이었으니까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 팀을 구성했는데 찬반양론이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그 두 개 시험 문제가 난 것을 제가 감독관으로서 너무 이상히 여겨서 그것을 MBC 제가 노조위원장이니까 우파 노조위원장이니까 MBC 사이트에다가 이 문제를 다 글 쓰면서 최성호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밝히고 또 시범생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시범생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최성호 사장이 저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이제 업무 방해, 또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제가 그것을 문제를 그 외울 수가 없어서 시험 문제에 그 수험생들하고 관계없이 좀 여유분에 있던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탈취? 절도. 그거 한 장 갖고 온 걸 절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출동하라. 그래서 저는 최성호 사장이 의도를 밝히고 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 8월에 경찰관 4명이 저희 출근하는 저를
봉고차를 갖고 와서 저를 체포해가지고 서울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찰관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8시간을 조사를 받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더니 요번 지금 제가 12월 말로 퇴직을 했는데 5월, 6월 지금 얼마 전에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예? 이것은 진짜 가장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있고 MBC, KBS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엉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죠. 아니요, 앞으로 그 지금 자료들을 잘 가지고 계시면 발표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이렇게 추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코멘트 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저도 제가 이 한국에 대해서 제일 처음 쓴 게 그 MBC 이게 장악된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이제 글을 써갖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데 거기다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MBC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좀 저도 좀 알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제일 이건 진짜 위험해서 이건 써야겠다 그게 느낀 게 언론의 장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도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 지금 전에 했던 거 미국에서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디스포인트 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되는 거 알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가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알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알려줘야 돼. 영어로.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뜻이고 네. 사실 저는 MBC에 무슨 사태 있는지 전 모르거든요. 왜 모르느냐?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자동차에 KBS, MBC 이런 방송은 아예 단추 세팅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까맣게 몰라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제 좀 신경 쓰겠습니다. 한미동맹 건강성 문제를 에브로만이 그런 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브노멀 하고 에브로만이 왜냐면요 동맹의 의미는 공동의 적입니다. 네. 한국의 적은 미국의 적이고 똑같은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모든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김일성의 동조 세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됐거든요. 제 질문은 뭐냐? 이게요 제가 국제정치학 강의를 들 때는 내셔널 컨센서스 이게 외교의 포인트인데 지금 대한민국 듀얼리티 컨센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 동조하는 정부가 있고 진정한 액츄얼 국민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완전히 엑스트림리 양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뭐냐?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트러스트 신용하지 말아야 돼. 동맹의 대통령 보지 말라는 걸 이야기해서 그게 돼 있느냐는 걸 묻고 싶은 질문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반대파 말하자면 야당이라도 될 수 있을까 또는 뭐 테러리즘 이 사람들을 한국의 정확하고도 코렉트한 그러한 여론이라는 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대할 수 있느냐는 그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네, 지금 정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태극기 세력도 있고 정부 입장에 정부의 좌파적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그 국민들도 정식 파트너로 대화 파트너로 상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재진단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2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그 같은 이거 하고 힘들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칠 거는 쳐달라는 얘기고, 둘째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화 파트너로 정식으로 상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상대로 할 적엔 그 counterpar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또 국회는 국회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미국에서 볼 때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어 제재, 북한 제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미국은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안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재 좀 원화해달라, 제재 좀 없애버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랑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동맹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가서 그런 말 하는 건 우선 그런 국가들이 그렇다고 또 제재를 안 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한국 인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좀 국가답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reassessment 이 문정권을 다시 재검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그걸 느끼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느끼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이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라 그것은 미국도 그 국민들 민간인 NGO가 있잖아요.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민단체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기서도 미국 쪽으로 이렇게 reach out을 해야 돼요. reach out. 특히 제가 아까 말하다시피 이건 태극기 집회하는 거 한국에서 보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대사관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니까 네. 오 박사님도 토요일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가 보시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리스 대사한테 편지까지 여러 번 했는데 네. 몰랐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법을 지난 토요일 날 성사합니다. 보시지 않았어요? 광화문 토요일날 광화문 그건 광장으로 알죠. 나오십시오. 근데 그거는 아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보이는데 왜 나가 있는지 모르죠.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한국도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미 국무성 잠깐만 그 발언을 얻지 않고 막 하시면 이제 개판이 돼버리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 마치고 기회를 초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심정은 알겠어. 답답하고 이렇게 심정은 알겠는데 우선 저는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지 거기다 임팩트를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질문하신 분을 이어서 연장선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국론이 양분이 돼 있고 이 참 우파적 정책과 성향을 지지하면서 동맹을 열심히 지지하고 미국 정부와의 공식 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이런 국민을 향해서도 눈길을 주고 관심을 써야 한다라는 글을 하나 올려주시죠. 거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예. 근데 제가 여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여태 그렇게 했어요. 해오셨어요.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영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어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제 같은 사람은 참 열심히 했는데. 예. 그러니까는 더 많이 나서줘야 돼요. 특히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나서서 특히 이제 그 기능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더 나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MBC 라디오에서 32년 동안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아까 우리 이수임 씨가 전한 그 노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공정방송 노조. 아니 조남이 어떻게? 최도영이라고 합니다. 최도영. 예. 그리고 제가 방송의 종북화를 고발 붉은 수도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또 제가 피소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상당한 음모가 저는 지금 국내적으로 많은 첩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언론에 저를 후원하고 따라준 후배들이 지금도 현직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낙선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4명이 지금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언론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4명이 그동안 해동을 몇 번 했고 제가 장소와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내년 총선에서 이긴 후 내년 트럼프 대통령 낙선운동을 치열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될 경우에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쉽게 말하면 핵의 국가로 인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맹렬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우리 하로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뭐냐면 한미 동맹의 기강이 흔들 것이냐. 얘들은 그겁니다. 한미 동맹을 흔들리는 것이 한국 언론에 제가 근무했던 30년 넘게 근무했던 MBC, KBS, SBS, 그 다음에 종편은 뭐 아직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한 건 시청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투쟁 경력이나 정보력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편 아직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아직 되질 않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얘들이 그렇게 말하는 제가 이 정보를 최초로 오늘 공개를 합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얘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한미 동맹이 얘들 의도대로 깨지겠느냐. 민주당이 됐을 때 지금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강력하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얘들이 노리는 거는 동맹을 깨는 건데 과연 그것이 얘들 꿈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북 정책이 달라질 것이냐, 즉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인도처럼 핵 보유국이 되도록 용인할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미국에서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쪽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한미동맹은 계속 지속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에 어느 당에 누가 어떤 대통령이 돼도 내 생각에 여태 입장은 똑같아요. 한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이제 그러니까 핵무기, 특히 핵무기, 또 트래시거든요. 그리고 핵무기가 그러니까 그 ICBM 있죠. 그 멀리까지 날아올 수 있는 대륙간 단도탄. 예, 대륙간 단도탄. 그것으로 미국이 쓴 그것만 트래시 아니고 또 하나는 proliferation. 확산. 예, 확산하는 거. 이게 이란에 팔든지 여기저기 파는 거. 그것도 미국한테는 되게 트래시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북한을 뭐 그래서 인정한다. 그거는 여태 그런 포지션은 없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미국 국회에서 미국 국회는 이제 House of Representative 있고 그 위에 또 저기 Senate 있는데 양쪽에서 다 한국 그 군인 숫자 있죠. 주둔하는 숫자 그거를 줄이지 못하게. 네, 줄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bipartisan.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합의해서 서포트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 하면은 또 인권이란 말은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문정부를 빼놓을 수 있지만 그 인권이란 것은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양쪽이 다 지지해요 그것은. 그러니까는 이런 그런 것도 good background로 고려하세요.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경험으로도요. 저는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 북한 동맹 연구를 해온 사람 입장인데 적어도 저희 경험에 의하면 미국의 동맹 정책이 민주당인가 공화당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약간의 성향 차이는 있지만 같아요.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 정당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좌파 정당은 없습니다. 우파 정당 두 개가 약간 더 컨저버티브하고 약간 더 프로그레시브한 이 차이뿐이 거의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대북 정책이 물러질 것이다. 그건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보면 한국 전쟁에 파병한 그 트루만 대통령이나 또 월남전에 군대를 보낸 전쟁을 시작한 존슨 대통령이나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윌슨도 그랬죠. 민주당 정부가 오히려 해외 전쟁 더 많이 했어요. 뭐 동맹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다는 가정은 저는 미국을 잘 모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정부에서 우리 우파들의 활동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두 가지만 부탁해요. 하나는 미 국무성의 기록 보관소에서 1980년 5.18 사건에 대한 기록을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왜냐면 5.18은 폭동이니까. 또 하나, 미국 정부에 내가 영문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해신이 안 되는 걸로 해송이 안 되니까 들어간 건 맞는데 미 국무성 서식에 맞지 않아서 중간에서 폐기 처분되지 않았는가 궁금하니까 미 국무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서류 양식을 좀 만들어서 놓아주시면 이종이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우리가 계속 항의문이나 건의문을 보내겠습니다. 세 번째, 인권이 우선은 미국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국무성으로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네. 트럼프, 폼페이오, 키신저, 펠로시 계속 보냈는데 하나도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미싱 됐거나 폐기 처분했을 거다. 뭐 그런 거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문서 서식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건 제가 프로세스 잘 모르지만,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는 이제 자기 뭐지 이렇게 지역이 있어갖고 거기 voter 있잖아요. voter이 자기한테 편지 보내면 꼭 답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 자기 vote 하니까 투표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알아요. 그렇지만은 또 국가 그 운영하는 부서처럼 그런 데서는 아마 편지들이 많이 오면은 뭐 일일이 답장은 안 할 거예요. 예, 뭐 저도 김 박사님이 좀 도와주시죠. 아니 일일이 답장 안 온다고 그쪽에서 안 본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말씀드립니다. 정부 쪽에 보내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보내십시오. 의원들한테 보내면 비교적 그래도 답이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투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예, 맞아. 근데 다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의원이라 봐요. 딴 나라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걸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딴 나라에 가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나라에 개입하는 뭐 여러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알리는 걸로 이런 일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알리고 또 이런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임팩트가 있나 미국한테 무슨 임팩트 그렇게 해서 써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이거 와서 뭐 해달라 그러면은 그런 authority가 없잖아요. authority가 없어요. 우리가 6.25 이후에 정결된 날 후에 의정부에 그 핵무기가 보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미국에서 상당한 그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핵폭탄을 좀 철수해라 해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그 공간에 우리나라에서 핵무기를 만들라 하다가 포기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지금 핵무기를 그 공간에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미국을 우리나라로 봐가지고 이율 배반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아까 그 말씀 중에 삼성 장군과 사성 장군에 대한 정작군에 대한 그 연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사성 장군이 있으면 핵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삼성 장군은 핵이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핵을 간접적인 지금 보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서 치여적인 인식에서 어떻게 보는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삼성 장군이 가면 핵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CFC가 바뀌어서 미국이 삼성 장군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핵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뭐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근데 그건 that's not true.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that's not true. 뭐 사성 장군일 때 핵이 따라가고 뭐 그런 얘기는 저도 제가 미국 동맹을 많이 연구했지만 처음 들어본 얘기고 핵무기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철수된 게 아니라 미국과 골바초프의 공동 선언에 따라서 1991년에 다 철수된 것이고. 근데 기도선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 간 미국의 그 하나의 룰에 보면은 제가 아는 거는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삼성장군, 사성장군에 대한 그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작권까지 이야기 나왔어요. 저작권까지 나왔다면은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시대인식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아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고 사성장군은 어디를 가더라도 핵이 뒤에 따라다니는 것이 항상 거기 미국의 하나의 그 은밀한 그 방침입니다. 군사적 기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If you know more, please tell him. 예, 저는 아까 말하다시피 처음 들어봐요. 저는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와타나베라고 합니다. 아, 예. 그 최근에 일본 언론에 그 미국은 제2차 한국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약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 일본 시각에서 너무 나간 이야기인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그런 뭔가 일리가 있는 내용인지 이번에 그 이란 공격도 10분 전에 기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동안 일본 해역 근처에 미국 해군 군사력이 많이 집결됐고 뭐 항모 전단, 뭐 군수 지원함, 정찰기 뭐 이런 미국의 스트래티지가 아시아들이 많이 사실 와 있어요. 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연장선 위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같아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력 행사,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너무 많이 나간 보도인가? 저는 사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런 그게 다 자산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할게요. 이제 예를 들어 무슨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그때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군인도 작전이 여러 가지 작전이 이제 이게 spectrum of operation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군인들도 인게이지먼트 해요. 군인들도 이렇게 외교적인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exchange하고 뭐 서로 가서 군사 학교 그런 것도 같이 저기 하고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인게이지먼트 쪽이고 또 뭐 humanitarian operation 그런 것도 있고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데서 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show of force. show of force라는 것은 그렇게 자산을 막하게 모여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봐. 우리가 이만큼 파워가 있으니까는 조심해. 아니면은 이만큼 파워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고시에이션을 한다면은 협의를 하고 있을 상태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다는 기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credibility가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그 쓸모라나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전쟁이 아닌 상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 무력 과시, 외교적 카드로서 무력 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게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분석하기로는요, 이란 사태 그리고 자유의 항행 사태 이런 거하고 지금 미국 군사력 움직임이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미중 역사 수교 40년 동안 지금만큼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무역 전쟁하고 있죠. 기술 전쟁하고 있죠. 미국이 군사력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하고 있죠. 한번 곳곳이 보시면 모든 초크 포인트에 미군들이 다 지금 다 전강돼 있어요. 이 남중 국해에서는 이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Western countries are joining this operation.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항모 전단까지 보냈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남쪽으로는 호주의 다윈의 미국 해병대가 지금 전강이 돼 있고, 이쪽 이란 쪽에는 미국 항모 전단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전체로 보면 이게 반드시 북한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이란, 중국을 다 겨냥하는 어떤 이런 군사적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왕성해졌다, 그렇게는 봐요. 근데 그건 뭐 직접적인 전쟁 가능성하고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북한, 이란은 이번에 뭐 10분째를 멈췄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파트너가 있고 국회는 국회 파트너가 있듯이, 제 지인이 여기서 일어나는 딱 우리 교포들한테 많이 이 카톡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엄청난 그 파급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한테 우리 태극기 집회라든가 또 다른 걸 갖다가 그 지인들한테 돌리면 그것이 우리가 한미동맹에 굉장히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한미동맹 건강성에 관한 진단이기 때문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요. 지금 저희들이 좌파 정부라고 문재인 정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좌파 정부 색깔이 확실해질 때 다수 정당을 다 차지하거나 헌법 개헌까지 노리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좌파 정부가 확실해졌을 때 한미 동맹을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건강성이 우리 주제인데, 미국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아까 정권이 민주당 공화당 차원이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가 좌파 정부가 이제 거의 확실해졌을 때 한미 동맹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입장하고 미국 국민들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박사님은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또 그동안 전공을 하셨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럴 사태에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예측은 아니지만 추측이라도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까 우리가 2번째 질문입니다. 계속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미 대사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전달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솔직히 묻어납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마다 대사관들이 과연 보고 있는지, 또는 보고도 그냥 코웃음 치고 마는지, 좀 솔직하게 우리 태극기 집회 내부에서도 성조기를, 그 무거운 성조기를 들고 뜨거운 대학교 때 고생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미국 국민 입장에서 좀 한번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손가락질 합니다. 왜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 성조기를 들고 나오느냐. 그것도 미국인의 입장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태극기 집회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하고 갈등도 거기서 생깁니다. 왜 성조기를, 심지어 이스라엘기를 드느냐. 그것도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성조기 드는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째, 아주 막연하게 미국이 자꾸 영어로 전달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전달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 불러와 있는 분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냥 영어로 써서 전달해라. 그럼 내가 영어로 써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아까 뭐 형식이 있느냐, 폼이 있느냐, 양식이 있느냐, 그거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예를 들어서 성조기를 계속 더 크게 들고 아니면 대사관 앞을 뺑뺑 돈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미국에 우리 한국의 애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서를 미국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은 미국 대사관하고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미국 백악관하고 우리 애국 우파, 자유 우파가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여기 플로아에 계신 분들이 궁금증이 풀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오 박사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 박사님이 미국에서 그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자 진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작은 질문이, 하나는 조금 더 큰 질문인데, 하나는 먼저 그 우리 그 한국 사회에 반미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비자를 그냥 주는 건가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 가족들이 미국 가서 이렇게 잘 지내면서 반미 활동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떤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한미 동맹의 건강성 이렇게 얘기하는 뒤에 우리 한국 내에서 반미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 패권 전쟁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되돌아가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욕심이 2050년이면 미국을 제끼고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그냥 둘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패권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시진핑이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그런 패권 전쟁이랄까, 이것은 중국한테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이 승산이 있다고, 특히 반미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패권 전쟁이 결말이 날지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건강성에 대한 진단인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크고 강합니다. 미국은 크고 강해요. 그 크고 강한 사실을 대한민국에 있는 반미주의자, 주사파, 집권자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거슬리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하웨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게끔, 또 미국이 떠나게끔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입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집권자나 청와대 입만 쳐다보고선 미국이 과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여건이 조성이 돼서 주한미군이 내일 아침에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의 집권자는 오늘 저녁에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의식해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미국 정부라든가 미국 국민들이 조금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맨 첫 질문은요, 다음에 들었을 정부 또는 지금 정부가 확실하게 좌파다라고 미국이 인식을 한다면, 그래도 미국 정부가 동맹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은 먼저 동맹을 이렇게 깰 그런 생각이 없죠. 좌파 정부 걸로 드러나도. 그 좌파 정부라는 게 이제 이제 미국의 인식이 뭐냐? 예. 그냥 미국도 좌파, 레프트가 있으니까 그냥 레프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해서는 미국이 먼저 깰 것 같지 않아요.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잖아요. 유럽에도 많고 뭐 일본도 있고. 그래서 한 동맹을 어떻게 핸들하는, 어떻게 트리트하느냐에 그걸 보고서 그 나머지 동맹 국가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그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렇게 쉽게 먼저 나온다는 것은 제가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뭐 석유 수급을 위해서 독재 국가인 왕권 국가인 사우디와도 동맹을 맺었고 국가 이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공산주의 국가하고 동맹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 네. 공산주의 되면은. 네, 제가 우리가 질문이 그런 취지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네.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그때 데클레어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질문하신 분 취지에 보태서 제가 한 말씀만 이제 드리자면요. 키신저 같은 분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한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써라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했죠. 그죠? 그거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는 베트남을 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지만 결국은 중국이 부상하니까 다시 미국하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됐지 않느냐. 이 얘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베트남도 공산군 통일이 되고 나서 문을 잠궈놓고 도이모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기 전까지 건 500~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전혀 눈꼽만큼도 관심을 쓰지 않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한국 공산화돼도 역시 미국 편이 되면 그만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예. 키신저의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덧붙였고 두 번째 질문은요. 태극기를 열심히 흔드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아까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조금 덜 이렇게 양이 안 차시는 모양입니다. 성조기도 많이 들고 했는데 성조기를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저는 알죠. 한미동맹이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 성조기 너무 많이 들지 말라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어요. 한국 한국에서. 젊은이들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성조기를 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미국 정부의 효과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딱 알았어요. 왜 저기 성조기가 있는지. 네.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좀 좌파인데, 근데 미국 사람, 네. 한국에 사는데, 왜 저기 성조기 들고 가냐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말했어요. 이것은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럼요. 예.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젊은 사람한테도 설명해줘야 돼요. 왜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다. 아니 미국 정부가 정말로 이걸 몰라주느냐 하는 질문을 지금 질문. 아니죠. 왜냐면은 그걸 보면은 우선 저기 성조기 들으면은 이건 나빠서 그런 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지하니까 뭘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근데 설명서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거 보면은 우선 인식은 이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설명서가.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 했을 때 그 기사를 검색한 게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많이 봤다.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오실 때 저희 길거리에 나가서 다 흔들려. 네, 뭐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작년에 AEI 거기서 저기 뭐 세미나 했을 적에도 제 슬라이드를 썼는데 첫 슬라이드가 태극기하고 성조기 이렇게 크라우드 그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창호님 질문하신 그 첫 번째 질문, 이거 세 번째 질문이 그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언어를 활용해서 reach out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하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유튜브들은 많고 근데 유튜브를 영어로 하는 유튜브는 제가 못 봤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웹사이트 있잖아요. 웹사이트에서 이제 글을 쓰고 기사들이 있는데 영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여기 이제 한국에서 그 유튜브의 작은 매체들 있잖아요. 거기 다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런 웹사이트들이 영어로 좀 올리든지 아니면 한국말 써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따로 이렇게 올리든지 한국 그 큰 언론사들은 그런 걸 하잖아요. 뭐 한국일보나 뭐 조선일보 뭐 그 영어로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왜냐면은 미국 그 저기 뭐 정책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연구소 이런 데서 한국에 뭐가 들어가나 그걸 보려면은 영어로 된 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영어로 된 기사가 없으면은 모르죠.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뭐 패널마이크나 뭐 이런 데서 영어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도 관심사입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패널마이크에다가 영어 아이템, 영어 번역판을 올리라 하는 우리 정규재 선생님한테 직접 제가 제안을 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다른 그 단체인 대수장, 대한민국 소예백 장성단에도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영어 칼럼을 옆에 병행을 시켜서 하자.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전부 뭐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고 또 우파 단체들은 지금 다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근데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더 듣고 더 강력하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 힘을 빌려야 돼요. 젊은 사람은 영어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있는 분만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만 더 설득해서 해야지. 봉사를 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김 차관님 얘기하신 질문인데 중국에는요 반중 인사들 비자 안 주는 거 아시죠? 제재합니다. 제재하고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민하고도 미국에는 비자 받다가 잘 가고 자식들 유학 다 가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동맹 관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예, 이제 미국은 좀 시스템이 다르죠. 왜냐면은 미국은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보통 나라에 가서는 그런 거는 크라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크라임을 지면은 좀 다르죠. 크라임을 지고 만약에 크라임을 졌는데 또 그 나라에서 점법자라 그러나? 예, 하여튼 아니면은 미국 법을 어기든지 미국 법을 어겨야 돼요. 근데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또 그 법을 어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웹사이트 있어요. 웹사이트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다른 나라니까요. 계속 우리 여기서 반미해도 미국 유학 자식들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미국 법을 법을 어기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마지막 질문. 요거 질문 드리고 다른 말씀 이제 질문 하나씩 둘씩 이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요 질문 다 가는 걸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꼭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남아서 잠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큰 질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미국이죠 물론. 약간의 논거를 좀 대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중국 교수한테 들었는데 미국에 왔어요. 전 어쩌다가 어떻게 같이 같은 뭐 이렇게 세미나를 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국에서도 시진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criticize 비판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비판하면 뭐 어떻게 감옥 가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비판하는 이유가 너무
비판하는 이유는 너무 일찍 일어섰다. 조금 더 이렇게 눕혀서 힘을 더 모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일어섰다. 그러니까는 이게 중국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중국이 아직도.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볼 때도 중국이 무역을 하는 것이 그때 미국이 중국은 옛날에 지금은 WTO 정말 옛날에 개하시라고 이게 무역화 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most favored nation 그걸 해줬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미국한테 사실 it depends on the U.S. 미국한테 기대국서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한테 수출을 못하거나 그러면 돈이 생길 공이 없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제가 지금 버블 이코노미예요. 버블 이코노미. 이거는 뭐 고든 생분이 훨씬 더 많이 알지만 버블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 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가버먼트가 이렇게 개입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미국 돈은 이게 world currency라고 그러나 그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근데 중국 돈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기능이 아직도 없어요. 아니, 미국이 이기는 것보다 완전 점령하고 중국이 혼자 이기는 거는. 네,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 말씀하셨죠.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미국이 최혜국 대접을 하고 중국 상품을 받아주는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을 성장시켰고, 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축통화도 달러는 기축통화지만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죠, 그죠? 그런 이제 등등을 다 감안해 보면 미국이 중국을 이길 것이다. 모택동이 죽으면서 그랬죠. 아주 등소평이 내 사후 50년 동안은 미국에 맞서지 말라. 그 유언을 시진핑이 어긴 겁니다. 대국 굴기, 강군 굴기, 종합패권 너무 일찍 외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패권 전쟁은 앞으로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중국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 주류층의 결기를 덕이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근본일척의 승부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중국 눈치를 보면서 명확한 태도를 정하지 않고 있어서 참 이렇게 해서 동맹이 되는 거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저쪽에서 해주신 말씀은요, 이런 취지죠. 사실 좌파 세력들이 입에서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를 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윗선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플래카드. 위에. 이거, 네. 네네네.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죠. 그런 사진, 마치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움이 돼요. 예. 자, 뭐 그렇게 코멘트를 하셨고요. 그 코멘트 좀 하시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맞죠. 위선으로 지금 한미동맹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정부 지지하는 미국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 듣고 이거 봐, 응? 한미동맹 좋다고 그렇잖아. 그렇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꼭 문정을 거짓말 할 줄 모르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자꾸 알려줘야 돼요. 기록. 왜냐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이 이런데 암만 말을 이렇게 해봤자 이게 매치가 안 되는데 그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오 박사님 한 3주 전에 우리 같이 워싱턴에서 회의했을 때 제가 발표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문장 기억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USFK
high-ranking officers or diplomats say, we have no problem, alliance is good, and suspension of exercise, military drill will not hurt alliances, don't worry. Okay, I understand they may have reasons why they have to say it that way, but if they say so because they believe so, then they have problems in their cognitive function. That's what I said. 맞아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 타로 박사님하고 같은 회의하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랬습니다. 뭐 미군 장성들이나 뭐 외교관들이 뭐 한미동맹 문제 없다, 뭐 물실점 없다, 어쩌고 저쩌고 훈련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지적 기능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문제가 아니다. 아니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아쉬움이 있겠죠. 또 말씀을 더 하시고 싶은 부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은 또 남으셔서 그래도 또 맞아 한두 마디 더 얘기해 주시고요.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 행사에 왕림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저희 바른사회 행사에 와 주시지 않으면 저희마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희마저 문을 닫을 겁니다. 이제 사실 벼랑 끝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타로 박사님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제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너무 약간 좀 이게 디프레스 됐는데 뭐 미국이 이제 잘 모른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저기 사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막 써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물론 다 도움이 돼요. 그래야지 한국 저기 퍼블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걸 알리기가 제일 쉬운 게 사진들이에요. 사진들로 이렇게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분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투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